안녕하세요. 다시 정치를 쉽게 봅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아리백 대표가 윤석열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못 구한다고 아우성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을 촉구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서한은 경고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 앞서 9월 중순에 이 아리백 대표는 한국일보의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결정에 관련해서 정부 비판 내용의 서한을 한국일보에 보낸 바 있고 한국일보가 이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여기에 아리백 대표가 직접 윤석열에게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번 경고장을 날렸는데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이번엔 직접 보낸 거예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 자, 이 서한은 Dear President 윤으로 시작됩니다. 야, 내가 한국일보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더라. 너한테 보낸 거야. 읽어!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한 것은 상당한 역주행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로 잡아놨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21.6%로 감축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기존 12.5%에서 2026년 25%로 확대할 것으로 잡아놨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비율을 하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하자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겁니다. 미친 겁니다. 자, 아리백 대표의 서한 내용을 계속 짚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급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리 회원국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한국 회원사들은 현재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2% 남짓만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리백에 가입한 해외 기업들 중에 52곳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생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한 한국 기업들을 대변해서 이 서한을 보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에 가입한 삼성, LG, SK 등의 너희 기업들이 나에게 정부를 압박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 아우성을 받아서 너에게 서한을 보내는 거야 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자, 서한 내용의 표현 자체도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 나라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턱없이 모자르잖아? 그러면 너희 나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이 되는 나라로 옮길 수도 있어.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 떠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주행하지 말고 대세에 따르라는 내용의 서한을 아리백 대표가 윤석열에게 직접 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이 편지를 보지 않을 겁니다.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를 거고요. 뭐 이거 행운의 편지인가? 아이 재수없어 이거 찢어버려! 이럴 거예요. 윤석열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이 아리백을 몰랐고 그 국힘 참모들 역시 이걸 몰랐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썼던 마스크를 보면 아리백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심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완벽히 몰랐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리백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백을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가입한 기업들 간에 납품하고 거래를 하려면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원전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우니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달성하자는 범세계적인 캠페인인 것입니다. 자, 최근 삼성도 여기에 가입할 때 달성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연 단위로 목표치를 제시했고 그것을 매년 달성,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 아리백 숙제를 달성하지 못할 때 26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제 건설시장에서조차 아리백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리백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글로벌, 탈원전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전파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아리백 대표가 아리백을 거스르고 있는 윤석열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이번에 날린 겁니다. 그러다 너희들 액수된다.
자, 지금 한국은 큰일 났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워낙 낮아서 아리백에 가입한 삼성, LG, SK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이 턱없이 낮습니다. OECD 회원국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고 OECD 비회원국보다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요? 윤석열과 국힘, 언론들이 원전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일 뿐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때려잡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민주당이고 원전은 국힘당, 그저 정쟁의 주제일 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원전으로 달려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탈원전이라는 바보짓을 했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때려잡고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미친 듯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원전 타령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오늘도 이런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예산안을 막자 문재인 예산을 고집하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 세력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폭주였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매달렸다. 잘했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바람에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공기업 한국전력이 20조 원 넘는 적자 덩어리로 전락했다. 이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윤 정부가 나서서 이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삭감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여기에 2,000억 넘게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잘하고 있네. 잘했던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 400억 달러의 원인으로 연결 지으면서 이런 궤변으로 되려 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논리가 현재 국내 언론들의 보도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아리백이 되겠습니까? 삼성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내놓으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 그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원전 세력들에게 로비를 받고 있는 언론들, 윤석열, 국힘들과 아리백에 가입해서 재생에너지를 갈구하고 있는 대기업 간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나가고 싶지 않죠.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야. 전기값도 엄청 싸고. 관리에 삼성이 지금 뿌려놓은 돈이 얼마인데 로비 좀 하면 법도 바꿀 수 있는데 나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것들이 26조 원의 손실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들이 원전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고 있으면 삼성, LG, SK가 원하는 이걸 안 들어주냐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 상황에서 아주 잔망스러운 언론 플레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책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현재 국내 언론들이 아리백 말고 CF100으로 가자 이걸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CF100이라고 하는 것은 무탄소, 카본 프리, 이 100%의 줄임말로 이것 또한 국제적인 탄소 중립 캠페인입니다. 기본 개념은 아리백과 같은데 다만 여기서 원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탈원전 탄소 중립이고 CF100은 친원전 탄소 중립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전 없이 못 사니까 계속 받아 처먹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게 CF100이 맞다. 이걸 대세로 만들려는 겁니다. 조만간 윤석열이가 아리백 대신에 아리백을 모르니까 CF100이란 얘기를 할 거예요. CF100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CF100이라는 흐름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캠페인이고요.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이 현재 용이하지 않은 나라, 뒤처진 나라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리백은 캠페인을 넘어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이미 정착된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흐름은 보호무역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법도 그렇고 칩포 동맹 이런 얘기들 이게 뭡니까? 중국을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해먹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리백은 겉으로는 탄소 제로 시대 어쩌고 이렇게 좋은 명분 삼아 막 쭉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뜻은 중국 견제 아닙니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사다리를 끊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선진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시장을 재편하겠다.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CF100이 대세의 규칙이 된다면 중국 견제가 어려워집니다. 개발도상국이 자꾸 엉깁니다. 그런 판을 짤 리가 없잖아요. 결국 CF100은 이 친원전 탄소 중립 규칙은 대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쥐들끼리 우리 언론, 국내 언론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막 CF100이 대세가 될 수 있어. 우리 원전 세력이 계속 해먹을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괜찮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죠. 가열되고 있는 비커 안에 개구리 마냥 계속 밑은 뜨거워지는데 괜찮아, 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서서히 익어가는 거죠. 2050년까지. 이 지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현재 모든 여론 지표들을 보면 원전 세력 그 30%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대세 규칙 아리백으로 그 30%가 또 고립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원전 세력들이 말하는 전기값 오른다는 그 거짓 혓바닥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가나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